인사드리겠습니다. 허원정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어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하이리빈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금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사실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은 또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저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사실 쉽게 덤비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아미코젠이라는 또 새로운 회사를 알아감에 있어서 저와 같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그다지 큰 사람은 아니고요. 하이리빈 이전에 대우전자에서 이제 비서로 조금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진로 하이리빈에 입사를 해서 비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사장의 자리에서 지금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느낀 게 사장님들하고 많이 호흡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사장님하고 아미코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펼쳤던 꿈을 좀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같이 또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사실은 반가웠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미코젠 퍼시픽에 와서 이제 효소하고 이제 콜라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알게 되었는데 참 멋진 상품이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에는 알기는 알았지만 엔자임, 큐엔자임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 사실 이 엔자임이라는 게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어서 몸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좀 약간 경악을 했어요. 내가 여지껏 먹은 비타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조금이라도 바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효소하고 이제 콜라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효소란 무엇일까요? 그냥 효소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소화와 이렇게 직결돼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돼요. 보통 이제 소화하고 이제 가장 밀접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효소하면 당근 거 있죠? 효소 발효액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체외에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서 효소가 하는 일은 굉장히 적고 또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미비하다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효소는 크게 체내 효소, 체외 효소로 나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체외 효소는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는 체내 효소의 보강이 조금 필요해요. 체내 효소는 또 소화 효소하고 대사 효소로 나뉘게 되는데 소화 효소가 사실은 부족한 식생활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식습관 많이 뻔하지 않나요? 저희가 먹는 햄버거라든가 그 다음에 즉석 요리식품 아니면 또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 또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마다 태어날 때 소화효소를 각자 갖고 태어나는데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좀 괜찮겠지만 대부분 적게 태어난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그런 음식까지 섭취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소화효소를 다 쓰고 모자라면 대사효소를 갖다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대사효소가 우리 몸속의 각 세포 아니면 장기에 전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음식이 모두 다 전달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불필요해진 그러니까 오히려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한들 그 음식이 영양분을 쓰일 수 없게 되고 또 대사효소가 부족함으로 해서 우리는 대사 질환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화효소는 크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먹는 공유, 탄수화물은 침으로 분해가 돼서 저희가 잘 아는 포도당으로 이어지게 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또 프로테아제 효소는 펩타이드나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현재는 탄수화물, 단백질보다는 지방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서 리파아제, 지방 분해 효소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효소가 몸속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효소가 부족한 삶을 살게 되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효소를 반드시 충족해 주어야만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효소가 좀 충분하신가요? 이렇게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를 하셨어요. 조금 나른하시다거나 눕고 싶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사실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효소가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데 아무래도 힘이 들다 보니 저처럼 나른하다거나 눕고 싶다거나 그리고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영양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비타민을 먹었는데도 이게 좋은 쪽으로 아니면 에너지가 나지 않지는 대부분 효소가 조금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지금 먹는 음식이 열량은 좀 과잉되고 영양소는 이제 부족한 음식을 먹다 보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현재는 소화효소 중에서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제 효소이고요.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결과를 보면 지방의 섭취량이 무려 3배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탄수화물은 급격히 내려가 있고요. 단백질의 섭취도 많이 줄어 있다는 사실. 식습관이 변했기 때문에 식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처방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에 필요한 3가지 소화효소에 이제 지금 3대 제가 지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효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해드렸고요. 건강한 사람의 비율이 있다라고 해요. 소화효소의 양과 대사효소의 양을 정했을 때 소화효소는 약 7, 대사효소는 한 3 정도의 비율로 가졌을 때 가장 건강하고 이제 이상적인 몸의 상태를 지닐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효소를 좀 충족해서 가시는 것도 건강한 상태로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소화효소는 대사효소로 나뉘어요, 소화효소로 나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효소가 하는 거는 단지 효소의 역할이 단지 소화에만 작용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만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단은 장의 숙변을 제거를 해서 장을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을 잘 분해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을 좀 증가시켜 주는데요. 저희가 잠을 자는 동안도 노화된 세포를 좀 새롭게 재생시켜주는 역할이 효소가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키 성장에도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손상된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기능에 또 효소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마 아이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부쩍부쩍 크는 이유가 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남자분들은 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을 회복하는데도 효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요. 혹시라도 앞으로 술을 드시고 나면 효소 한 포를 드셔주시면 빠르게 간 기능이 회복돼서 술을 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항염, 항균 작용을 또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효소가 식사포의 식균 작용을 도와서 이제 체질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데, 식균작용이라는 거는 식세포가 이제 이물질이나 세균들을 이제 잡아먹는 활동을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디톡스, 해독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독소를 이제 배출하는 데도 효소가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효소는 단지 소화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각각에서 큰 핵심적인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소를 어디 거를 먹어야 될까? 제가 아는 회사에서도 효소가 있었고 지금 제가 온 이곳에도 효소가 있는데, 이왕이면 효소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만든 효소를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미코제는 효소의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걸로
코스닥의 기술성 A 등급을 받고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인데,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거는 사람의 유전자를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의 유전자를 진화시켜서 미생물이 효소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아미코젠에서 만든 효소가 아무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소를 만들 수 있어서 그 효과도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워 엔자임 효소라고 이제 명칭은 지어져 있고요.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나오는 파워 엔자임 효소는 곡물 발효 추출물 55%가 이제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그 곡물 발효 효소 55%의 힘이 무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식품들을 한 포에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햄버거 2개 정도는 거뜬하게, 라면 4개 정도는 거뜬하게 소화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제품 한 포만 드시면 역가의 힘으로 다 소화가 되실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효소가,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미코젠에서 나온 이 효소에는 그 소화효소가 모두 다 3종이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효소 중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제가 없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상품을 먹으면 지금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맞춰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맞게 그 국내산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나오는 제품으로 지금 곡물 발효 효소가 되어 있는데요. 대두, 보리, 그다음에 밀, 율무, 옥수수 6가지의 곡물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2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함유가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대두는 이제 국내산 대두를 당연히 썼고, 식물성 단백질의 함유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밀, 옥수수, 율무 이렇게 6가지 국내산 곡물 효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 불편했던 속이 더욱더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나오는 효소는 일단은 신뢰가 있는 업체에서 만들었다는 부분, 또한 하루에 한 포만으로도 소화효소 3종이 들어있어서 그 힘이 높다라는 점, 또 과일, 야채, 분말 12종, 그 다음에 곡물 발효 6종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 역할을 다 하려면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다 있기 때문에 어쩌면 효소 한 포만으로도 비타민과 효소의 모든 역할이 다 돼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먹지 않고 효소 한 포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 효소 한 포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화효소 3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야채, 과일이 12가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국내산 곡물 발효 6종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요. 파워 엔자임 효소는 일단 체내 효소 보유량을 빨리 늘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소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가장 잘하는 콜라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콜라겐이라는 거는 대부분들 피부하고만 밀접하게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고요. 또 대부분 콜라겐 하면 여자분들 피부 탄력 정도로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콜라겐은 저희가 생각지 않은 모든 곳에 포함되어 있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남들보다 혈관이 잘 보이는데요. 이 혈관에도 저희는 콜라겐이고,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게 돼서 질병이 유발될 수 있겠죠. 콜라겐도 효소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몸속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지금 혹시 여기서 연령이 30대이신 분 계신가요? 30대, 20대를 시작으로
20대를 시작으로 콜라겐은 매년 1kg씩 빠져서 30대를 기점으로 좀 많이 빠지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30대에 계신 분들은 콜라겐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섭취를 해주시는 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장 육부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40대가 되시면 40대 계시나요? 40대는 아직 먹으시나요? 제가 40대이고요. 40대가 되면 거의 절반까지 콜라겐이 체내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를 넘어서 갱년기를 지나는 50대가 되면 거기서도 30%가 더 빠져서 아주 많이 체내에서 빠져나가요. 혹시 50대 되시나요? 이렇게 콜라겐을 섭취해주지 않았을 때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양을 알게 되면 사실 저는 이걸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먹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아, 20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빠져나가면서 30대가 되면 급격히 빠지고 40대가 되면 절반까지 빠진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내 피부를 좀 살려야겠다. 응? 그런데 지금 콜라겐이 피부 속에서 차지하는 단백질의 양을 봤더니 무려 33%,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고요. 또 여자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피부의 진피에는 무려 80%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화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알고 계셨는데도 보충을 못했다는 거는 혹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좋은 콜라겐을 만나지 못해서 등등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콜라겐은 뼈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뼈 건강을 지키시겠다고 칼슘, 상어용으로 칼슘 등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충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뼈는 사실 이 칼슘하고 인이 잘 붙어 있게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접착제가 없으면 그 가루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콜라겐을 반드시 드셔주셔야 돼요. 피부 건강이 우선이 아니고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콜라겐을 드셔주셔야 되고요. 콜라겐은 내 몸 전체를 유지하는 받침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아주 건강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은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체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40대 여성이신 분들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빠진다는 사실, 그리고 50대가 되시면 거기서도 30% 이상 빠진다는 사실. 이렇게 콜라겐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는 피부 탄력이 처지고 노화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죠. 발라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하지만 그게 너무 미비했다는 사실이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는 동물성 콜라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고 마시고 먹어도 체내에 흡수되는 거는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류 콜라겐이고요. 생성 콜라겐이고요. 생성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약 84% 정도까지 체내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콜라겐 어느 회사 제품을 먹어야 될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아미코젠에서 만든 콜라겐이겠죠. 현재 아미코젠은 콜라겐 원료만 국내에 63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무려 17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만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료를 잘 만드는 회사가 제조 생산까지 했을 때는 더욱더 합리적으로 아마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제공되는 콜라겐은 약 3종류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주스 타입과 젤리 타입과 과립 타입이 있습니다. 주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이 2나노 공법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엘라스틴이 500mg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성맞춤인 제품인 것 같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콜라겐은 제가 2나노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일반 콜라겐, 거의 피부에 흡수가 안 되었던 콜라겐이고요. 콜라겐도 펩타이드라고 해서 분자를 조금 더 잘게 쪼개기는 했지만 그래도 피부에 흡수되는 율이 조금 적었고요.
지금 투 나노 공법으로 이용해서 더욱더 저분자, 잘게 쪼개서 지금 한 혈액까지 한 8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게 현재 저희 나온 제품의 주스 타입의 스킨포스 콜라겐입니다.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인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한 아미코진이 가장 잘하는 효소 분해 공법이 들어가서 조금 더 잘게, 그 다음에 흡수가 빠르게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제품에는 또 7가지 베리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콜라겐이 생성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비타민하고 흡수를 같이 해줬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콜라겐이 합성이 용이해지는데요. 7가지는 전부 다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스트로베리, 라스베리,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블루베리 7가지가 들어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황산화 성분이 아주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커런트도 다량의 비타민이 들어있고, 스트로베리에도 비타민 C가 다량 들어있고, 아사이 베리에도 황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할 만큼 10대 식품 선정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스 타입의 스킨포스 콜라겐은 투 나노 공법, 저분자, 그리고 7가지 베리류가 들어있다라는 점, 이 정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젤리 타입의 이제 트리펩타이드 콜라겐인데요. 트리펩타이드 콜라겐은 여기 단어에서도 좀 인지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3가지가 잘 묶어져 있는 거겠죠. 보통 이 콜라겐 같은 경우가 3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3가지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3가지로 되어 있지는 않고 항상 구조가 이 글리신이라는 성분하고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흡수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 GPH라는 이 아미노산의 3중 구조가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게 체내 흡수가 높은 이유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콜라겐을 먹게 되면 콜라겐이 섭취를 해서 분해를 해서 펩타이드로 나갔다가 다시 체내로 들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흡수가 안 됐던 것들을 이 공법을 통해서 거의 바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펩 콜라겐은 먼저 저분자 콜라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GPH 함량이 들어있다 없다로 논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리펩타이드 콜라겐이라고 하더라도 GPH 함량이 없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GPH라는 게 3가지 아미노산, 그러니까 콜라겐의 주요 합성 아미노산인 3가지,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로닌 이 3가지의 구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구조가 있는 것이 트리펩타이드가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미코젠에서 만든 트리펩타이드 콜라겐은 지금 현재 한국, 중국, 일본에 모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에 비해 콜라겐 트리플 펩타이드는 무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젤리 타입의 이 트리펩타이드 콜라겐은 혈관까지 흡수되는 약 20분 정도면 빠르게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에 비해서 콜라겐 트리플 펩타이드는 분해 과정 없이 제가 아까 분해를 해서 펩타이드로 나갔다가 다시 흡수되는데 대부분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분해 과정 없이 거의 장에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20분 안에 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저희 R&D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콜라겐 트리플 펩타이드는 한 3달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시게 되면 여자분들의 이제 피부 주름이 율철이 이렇게 완화가 되는 연구 결과도 얻었고요. 또한 콜라겐이 단단하게 이제 구조물처럼 형성이 되면서 엘라스틴하고 꽉 묶여서 히알루론, 보습 인자에 이런 것도 높아지다 보니 탱탱한 피부가 유지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콜라겐 트리플 펩타이드에서 이해하실 거는 4가지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특허 공법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세븐 베리류가 들어가면서
맛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다음에 500달러 이하의 저분자 콜라겐이기 때문에 침투가 훨씬 더 용이해졌고요.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비타민 C, 그다음에 엘라스틴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두 번째 제품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과립 타입 같은 경우에 제가 특별히 이쪽에 노출을 하지 않았는데 과립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주스 타입 제품을 과립 타입으로 만들어놔서 여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콜라겐은 보통 피부에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콜라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이는 눈의 각막과 결막의 주 성분이 콜라겐이고요. 또 치아 같은 경우에도 치아의 그 산화질의 약 18%, 그 다음에 만약에 잇몸이 헐거워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균이 또 침투가 돼서 잇몸병이 또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중에 면역력을 관장하는 백혈구의 자양분이 콜라겐이기도 합니다. 또 뼈는 콜라겐이 20%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뼈는 제가 말씀드렸죠. 칼슘과 인이 잘 접착을 해서 콜라겐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콜라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관절은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고 관절의 연골인 50%가 무려 콜라겐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케라틴의 합성을 도와주는 게 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케라틴 합성이 안 되고 케라틴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머릿결도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한 오장육부, 쉽게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말씀드리면 즐겨 드시는 그거 있죠. 그분, 곱창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장육부의 대부분도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방광, 간략근의 80%가 콜라겐이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이 부족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소변 저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소변 저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요실금이 오시게 되고 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변실금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흰줄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끈하시면 이제 흰줄이 나오실 텐데 80%가 콜라겐이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흰줄의 주요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손발톱 같은 경우에도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깨진다거나 얇아진다거나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콜라겐은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효소와 콜라겐을 잘 만드는 아미코젠의 콜라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